역사회고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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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회고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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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악의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를 덮쳤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최악의 감소폭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뛰어오던 거의 1조 원 달러 행진도 끝났습니다. 내수 부진도 극심한데 수출 부진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가 수출 중심, 주체 주도적 성장에서 벗어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야당의 옳은 주장을 외면해온 정부의 불통 경제가 가계 소득도 취약, 수출도 취약, 재정 적자도 취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절실한 의지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도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한데 정부는 경제는 뒷전이고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마지막 날입니다. 국민의 의견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의견 수렴이 노식 행위가 아니라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국정화 고시를 처리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내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공동선언 채택을 환영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상북 협력관계의 복원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의 번영을 위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올해는 광복 79년, 종전 79년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과거에서 미래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발목 잡는 것은 아베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군사 대국화입니다. 아베 정부는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침략 피해를 입은 나라의 국민들은 물론 양식이 있는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는 일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뒤따르는 우리 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에 얼마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역사 문제는 어느 한 나라나 정권의 이해에 따라 해석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역사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일본 자일에 대한 입장도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과 자일의 입국이 가능하다는 강조한 총리의 발언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의 정례화보다는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 큰 것이 없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다마에 맺은 말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정상화를 위한 머릿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한일 중 공동선언문이 역사 영토 분쟁은 한쪽으로 제쳐놓고 안보와 무역 이슈, 경제 관계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졌다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줄푸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 책임 회피, 강제징용 피해자 역사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 반대되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 논란을 줄이고 자유대 한반도 지출 때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같은 오해는 풀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한 신한반도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내정 간섭이 아닌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같은 공동인식 아래서 설린 우호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47분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입니다. 워러나싱 방식이 아닌 위안부 피해 현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피해 협상을 위한 정례화된 창구를 열고 일본의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히 끌어내는 단계적 합의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첫 술을 떠야 합니다. 정상회담의 정례화보다는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 바람에 역사적 진실이 통화와 침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중 FTA 비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리커창 중국 총리 접견을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한중 FTA 등 현안 관련해서 4일 오후에 수석 비대표까지 포함한 플러스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군주 각 상임위별로 대책을 논의하고 성과낼 수 있도록 하려는 만큼 한중 FTA 비준 여부 7단계는 그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30일 우리 당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아직 연기한 것은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라는 합의가 지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합의의 ABC도 지키지 않고 과장된 정쟁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아전인수격 난탓으로 여러분이 아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중 FTA는 국익을 확보하고 정체된 한국 경제 활로를 뚫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 아닙니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최후 통첩에 시한만 맞추려고 야당을 압박하고 협의체 불만을 맞아 야당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부터 면밀히 살피고 야당이 계속 대책의 촉구를 잘 살펴보고 정부와 중국은 보완책의 하나로 한중 양국의 전용선을 통해서 대기질과 황사 측정 자료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그것은 환영합니다. 우리 당이 앞서서 보완책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전향적 조치가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멎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월경형 황사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 외에도 식품위생 검역 조치가 없는 검역 주권의 문제, 그리고 IUU가 빠진 한중 FTA 비준의 경위에 대해서는 재고와 보완과 추가 별도의 협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농업인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농업피해 보전 대책과 수산물 피해 보전 직불금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문재인 대표께서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중 FTA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것이 더욱 아닙니다. 한중 FTA는 우리 산업경제 전반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에 비추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완 없이
부실 졸속 기준 청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거듭 말씀드린 저희 입장입니다. 하중 FTA 이후에 일어난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국회 기준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며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당은 통감화를 위한 형식적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정부 재고와 참여에 대한 신중함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검증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당은 상임위 차원의 피해 대책 논의와 성과를 지켜보고 이번 주 중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보고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실종되고 국회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정부는 온통 역사 교과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역사 전쟁을 치르자며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계가 2015년에서 1950년대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통치 전략 차원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국민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할 통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선거에서 이기는 역사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보수 우파 단결로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의 속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 우파가 아닌 국민들은 무찔러야 하는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단언컨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역사 전쟁의 결과는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참혹한 분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권불 10년, 황후 11홍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년 남짓 동안 역사를 왜곡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역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부친의 친일 전력을 덮으려 해도 갈수록 친일 행적은 정입 가경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당분간 역사 교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당은 당장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만 년 동안 보도에 흘러왔던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당장 고시를 처리하십시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었지만 양국 관계는 역사적 질곡이 깊었던 만큼 여전히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정리와 한반도를 이어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 재정립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내에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3년 넘게 단절되었던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실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며칠 전 매우 특이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습니다. 국정원법 파기환송심 원세훈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마치 무죄를 예단한 듯하게 검사의 말꼬리를 잡고
사이버 정보 배포도 업무다. 손자병법 용병술 써야 이긴다는데 등의 재판부의 질의에 황당한 질의에 이미 무죄 심정을 가졌냐며 검사가 항의하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부가 좌편향되었다는 조영주 이사장의 말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지난달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교육부 1년 홍보 예산 총액의 2배 수준인 22억 746만 원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산을 다 어디다 쓸까 봤더니요. 교육부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웹툰입니다. 이것을 누리꾼 고려대학교 대학생이 조목조목 반박해서 인터넷상에서는 교육부를 실신시킨 그런 내용을 제가 판넬로 갖고 왔는데 이것을 다 공개할 수가 없고요. 몇 가지만 제가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웹툰은요.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확정해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대 학생은 이걸 패러디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요. 교육부에서는 6.25의 원인은 남한에도 있단다. 이렇게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범인적이나 혹은 자유과정 체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맞대응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고등학생, 이 고려대 학생의 이 패러디가 지금 인터넷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만 소개하자면요. 교육부에서는 다녀왔니? 이제 아이들한테 묻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들도 한심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떠나고 싶어. 다 나쁘고 다 미워.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웹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다녀왔니? 우리 가족도 참 불쌍해. 노동개혁으로 아빠는 임금 줄고 엄마는 정규직 전환 안 된대. 반값 등록금도 안 지켜졌는데 이제 어떻게 대학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사교과서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댓글이요. 이상합니다. 댓글 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스크린을 한 겁니다. 스크린샷으로 제가 이것을 증거를 남겼는데요. 9시 6분에 여기에 달린 댓글이 4,678개였습니다. 대부분 다 교육부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회의에 들어와서 이종걸 원내대표 발언할 때 9시 14분에 스크린을 따냈습니다. 웬일인지 댓글이 3,713개로 줄어 있습니다. 900여 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제가 어제 밤부터 계속 이 댓글 수를 확인했는데요. 줄었다 늘었다 계속 합니다. 왜 교육부 이 페이스북만 이렇게 댓글 수가 왔다 갔다 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이 교육부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의 대부분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계 공무원들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직원들 아니냐. 이런 사람들 다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내 댓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유관수는 없다, 유관수는 모르겠다 하는 허위 광고를 해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교육부 역사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적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런 행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조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육부의 예정고시 기한이
거의 다 오늘 들어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걸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이태진 교수께서 모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거민정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 형태다. 한 입장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획일적인 것보다는 내용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초기의 거민정 작업 심사가 일단 끝났을 때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한부를 가져와서 열흘간 검토를 했다. 아주 좌편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은 객관적으로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본인들이 통과시킨 거민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교과서 문제의 본질이 이러한 내용의 문제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고 옳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노동개혁을 주장하면서는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논의기구를 인정하면서 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만 대화와 타협은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에 정권 차원에서 올인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입니까?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가 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정고시 기간이 끝나면 이제 확정 고시를 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역사 왜곡과 친일 미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로 없다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화 고시의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수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모르거나 거짓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2인자인 황교안 국무총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관련 발언 또한 거짓 발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세부 항목을 공개함에 있어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 집행 전에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거짓인 것이 바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0년 국회에 그에 편성된 예비비 세부 내역을 정부가 제출했고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비비 세부 내역도 지난 6월과 8월에 걸쳐 공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은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전월세 그리고 청년 실업까지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인진으로 꺼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수출이 434억 6,900만 달러에 그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8월 마이너스 20.9%를 기록한 이래 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행진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의 무능과 경제 정책의 실패를 뒤로하고 국민을 볼모로 치르고 있는 이 역사 전쟁의 대가는 값비싸고, 그리고 그 값비싼 대가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날조와 선동을 일삼고 떳떳하지도 못해서 셀프 감금을 하고 정부 스스로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경제 살려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교육부 행정예고가 끝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난 주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국정화 정책에 대해 찬성이 36%, 그리고 반대가 49%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도 반대 여론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반대가 60%, 찬성 30%,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점도 주목해 주십시오. 시민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명백합니다. 행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요식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이태진 위원장조차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좌편향 교과서는 없다, 거의 없다, 정부 초기에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한 부를 가져가서 한 열흘간 검토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분은 단일 교과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인데 일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담으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속으로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국정교과서는 권력자의 정치적 의도 그리고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정화 확정고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국정교과서 사회적 기구 구성하라고 하는 우리 측의 요구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3년 6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어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집권 후에 첫 한국 방문이고 박근혜 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자위대 한반도 진출, 독도 문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과와 배상 등 중요한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의사는 없이 솔직한 대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우 성향의 하기우다 관방 부장관에게 지금 현재 그림자 수행을 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굉장히 단호하시고
엄한 태도를 가지고 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을 제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첫 출발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 그리고 배상, 자위대는 절대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는 원칙의 천명 등 과거사 청산에 대한 약속이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사가 일치하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와 과거 사실과의 사이의 상호 부단한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란 한마디로 이런 E.H. 카의 역사 철학에 대한 정면 대신이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배우라는 것만 배워라 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시마네 현 고시로 우리 땅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일본, 한 세기 전 일입니다. 고시 하나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빼앗겼다는 일본을 우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교육부 고시 하나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고시 하나로 국민의 자유와 창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으로부터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써야 할 1년 홍보 예산의 2배를 단 2주 만에 20억 넘게 광고비로 집행을 했지만 국정화 반대 국민 여론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칼라 텔레비 못 보고 흑백 텔레비만 보라고 한다는 말이냐? 이제 와서 대한 뉴스만 보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 동안 국민 여론은 한마디로 국정화 반대입니다. 이제 민생으로 돌아갑시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명문가로서 서로 닮았다. 고집스러운 점이 서로 닮았다. 라고 합니다. 아마 닮은 점을 강조해서 대화 접점을 찾아보라 하는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 사이에 공통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아베의 인식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단순히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양심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 관계에 대한 어떤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를 건드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 라고 국민들이 촉구하는 것은
국민을 이제 와서 지시 조종하겠다는 그런 국가주의 발상, 과거 유신시대의 발상에서 벗어나서 약속했던 국민의 행복,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할 책무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민생으로 돌아갑시다. 마치겠습니다.